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밀이 보장이 된다. 뭐 이런 것은 당신에 대한 비밀은 보장이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친생부모가 입양 정보, 자기 정보에 대한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모든 정보를 다 줘버리면은 친생부모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가정적인 문제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정보 공개에 동의한 사람인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같이 공개를 하지만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한 부모나 또는 그 공개에 대해서 아무런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그런 친생 부모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존중을 해주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가 여기 있습니다. 단 의료적인 문제 때문에 친생 부모에 대한 정보를 꼭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관한 정보는 입양기관이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친생 부모에 대한 정보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일단은 입양인들이 찾아와서 정보를 공개를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친생 부모한테 아마 의사 타진을 하고 있는 걸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 법안에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는 한번 토론자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규정에 의한 정보 공개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더 그 제한을 두시면은 정보 공개가 더 훨씬 더 쉽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양육 보조금 등의 지급은 이 법에 의한 입양 절차에 따라서 장애아동 입양에 대한 것은 이제 양육비를 이제 지급한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3조의 2항이 이제 이호가 이제 굉장히 입양 기관에서 필요로 하던 것인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입양인의 친부모 찾기 등의 지원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친부모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조는 그냥 12조 제6항과 이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28조의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래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입양 아동의 조종, 그러니까 국내 입양 아동의 조종을 거부하거나 또 입양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제20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정보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가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비교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교포 입양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강화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걸 집어넣는데 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서 양친이 될 수 있는 자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 차이가 55세 미만인 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 이건 이제 자유한다. 다만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의 10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수 있는 자는 25세 이상으로 양자될 자와 연령 차이가 50세 미만인 자로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 대한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좀 잘못된 거 잘못됐나요? 네, 그런 것 같은데 그 개정 내용을 보시면은 요지는 재외교포에 대한 입양 시 양친 연령에 대한 특례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입양하는 경우는 60세까지 할 수 있는데 입양 해외 동포인 경우에는 외국 가서 이민 가갖고 적응하고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45세를 넘기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세쯤 되면 경제적으로 안정은 됐는데 아이가 없어서 정말 입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말 그런 간절한 열망은 있는데 외국인이 입양할 때는 45세까지로만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데 한국인 입양 부모가 교포가 입양할 때도 좀 45세는 너무 좀 나이가 급하니까 한 50세까지로만 해주셔도
외국에 이민 가 있는 교포가 한국 아동을 입양할 수 있는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것이 이제 제외 그 교포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입양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고, 그래서 그거를 좀 융통성 있게, 지금 현재는 제외 교포 입양을 외국이랑 아주 동등하게 지금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 교포들이 입양하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이번 입양 특례법을 개정하는데 좀 담아주시면은 우리가 외국 가정에 입양 가는 것보다는 한국인 가정에 입양 가는 그런 아동들이 더 많이 늘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그 입양 개정안을 이렇게 제안하게 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남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러면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금 기지개들 한번 펴시고요. 또 심기일전 하셔서 또 이 좋은 주제 발표에 대해서 또 어떤 토론으로 우리가 함께 더 업그레이드하고 또 어떤 문제점과 어떤 또 좋은 점 이런 부분들을 저희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에 맞추어서 이 심포를 잘 끝내야 합니다. 여기는 시간이 돈인 거 아시지요? 이 기자회견장은. 네. 그래서 한남수 교수님 잘 이렇게 시간을 맞춰 해주셨고요.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께는 한 10분 정도, 절대로 10분을 넘어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또 플로어에서 또 좋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나와 있는 대로 김영복 동방사회복지 사무총장님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방사회복지의 사무총장 김영복입니다. 앞에서 주제 발표에서 말씀하신 그 한남순 교수님 내용이 일괄 묘연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필드에서 실제로 업무에 접하는 입장에서 좀 더 그 각 개정안에 대한 사항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나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그 조항을 전부 개진을 했습니다. 주어진 10분 내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 청소년 정책과에서 저희들이 입양 업무를 보다가 이번에 다시 5월부로 여성가족 정책과로 업무가 입양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입양에 대한 관계법이 아동 청소년과의 한계가 되다 보니까 특례법이 9차례나 지금 현재 개정되면서도 지금 현재 시대에 맞는 법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전체 그 조항 중에서 앞으로는 이 개정안에 대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무에서 과연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크게 보면은 양친달자의 자격을 강화해야 되겠다. 입양에 있어서 신부모의 숙려제를 도입해야 되겠다. 또 이 중앙입양 정보원을 설립해야 되겠다. 입양기관의 협력 업무를 강화해야 되겠다. 또 제외교포에 대한 특례를 명시했고, 또 입양아동의 출생 정보 접근권에 관해서 지금 현재 법 개정안에 전부 담고 있습니다. 각 조항별로 먼저 양친될 자격에 관한 사항,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필드에서 일을 하면서 이번 개정안에 아동에 대한 학대 및 폭력 등의 범죄 경력이 없을 것, 이 조항은 실무에서도 수년 동안 필요성을 강조했던 부분이라 이번 신설하는데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필드에서 일을 하면서 이 4조 2항에 대한 그 양부모의 자격은